18번 푼 사람도 있고 안 푼 사람도 있네.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 일단 18번. 18번 된 사람은 다른 거 자기 안 푼 거 풀고 있어. 자, 18번에서 px는 최고 차인 계수가 1인 2차식이래. 이렇게 생겼을 거고, 다음 qx는 1창의 계수가 1인 1차식이래. 자, 이렇게 뒤에 뭔가 있겠지. 자, 이때 가를 보고 x에다 마이너스 1은 당연히 넣겠지. 자, 그래서 가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요런 식이 하나 나올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아까 내가 말한 듯이 어떤 식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거는 뭐야? 상수항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게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결론? px와 qx의 상수항이 똑같다는 얘기지. 자, px와 qx의 상수항이 똑같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나를 보면 px-qx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 자, 근데 px와 qx를 빼버리면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니까 당연히 x제곱으로 시작되는 2차식이 나올 거야. 근데 상수항이 같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상수항이 없지. 그치? 그러면 자, 얘가 뭐 예를 들어 요렇게 생겼는데 상수항이 없는 꼴인 거지. px-qx는 둘의 상수항이 똑같으니까. 그럼 생각해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데 중근에 갔는데, 그럼 생각해봐. 얘가 몇이어야 얘가 중근에 갔겠니? 0. 상수항이 없으면 1차항도 없어야 중근이 나와. 반대로 1차항이 없어. 그러면 상수항이 몇이어야 중근에 가죠? 얘도 0. 즉 얘가 완전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상수항과 1차항이 모두 있어야, 뭐 예를 들어 뭐 요딴 꼴이 되어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순간 둘 다 없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px-qx는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돼? x제곱만 남아야 돼. 요거를 파악했다면 이제 px와 qx의 식을 좀 어떻게든 세울 수 있겠지. 만약에 p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생겼다면 qx는 얘랑 상수항이 똑같았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러면 px에서 px-qx를 썼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px는 어떻게 생겼어? 얘랑 얘랑 빼면 얘랑 얘랑 빼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겨야 되지. 그래야 px에서 qx를 뺐을 때 x제곱만 남겠지. 오케이? 이해됐니? 그러니까 px-qx가 중근에 갖는다 해서, 그러면 px-qx의 상수항이 없을 테니까 1차항도 없어야겠네 라는 걸 파악을 해서 px와 qx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됐네? 그럼 나 상수항만 몇인지 알면 되잖아? 그거 알려주려고 마지막 힌트를 줬지? px 플러스 q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11에. 즉 뭐야? 얘랑 얘한테 2 집어넣어서 더한 게 10 나와야 된대. 2 집어넣으면 6 플러스 b랑 2 플러스 b. 얘네들 더하면 8 플러스 2b. 얘가 10 나와야 돼. 즉 b는 1이다. p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 거고 qx는 x 플러스 1이었던 거네. 됐다. 그러면 P의 값은 정답 7.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 캐치했으면 풀었을 거야. 이해됐을 거고. 그러니까 요렇게 머리를 쓰면 돼. 자, 지금 19, 20번까지 마무리된 사람은 23번 풀면 된다. 자, 19번 봅시다.
자, fx는 2차 함수고, 자, 이제 가는, 이제 별일 없지, 그지? 가를 보고 해석하면, 꼭지점에 x좌표가 2다. 이제 가볍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꼭지점에 x좌표가 2인데, 이거 이해한 사람 없지, 이제? 자, 근데, 나를 보면 0부터 5까지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주어졌어. 그러면, 뭐야?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나눠야 되고, 그래서 나눠보자. 첫 번째,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면 2차 함수 y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b에서 지금 범위가 0부터 5까지지. 이제 2차 함수 이런 거 이해됐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좀 손이 많이 가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그래서 얘는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 나와야 돼. 그러면 2 집어넣으면 b가 최소값이잖아,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b가 마이너스 3이네 라는 게 나오고, 이 범위에서 x가 2일 때 최소값이니까 얘는 x가 5일 때 최대겠지. 이 정도는 알지? x가 5일 때 최대값이 나와야 되고, 문제에서 최대값이 6이래. 그럼 대입해보면 되지. 5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b가 6인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9a는 9가 돼서 a가 1이네. 그래서 이때 2차 함수는 x-2의 제곱 풀 마이너스 3이겠구나. 이렇게 나오지. 자, 다음 일단 두 번째까지 가보자. 두 번째, a가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똑같은 식에서 범위도 똑같고, 근데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 x가 2일 때 최대값 6이 나와야 돼. 그 말은 b가 6이란 소리지. 자, 그러면 얘는 x가 5일 때 반대로 최소값 마이너스 3 나와야 돼. 대입해보면 5 집어넣으면 9a지? 9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 떠야 되는데 b가 6이니까 넣으면 a는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이때 fx, y는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의 x-2의 제곱 플러스 6이더라. 이렇게 두 가지의 이차 함수식이 나왔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을까를 다를 가지고 찾아야겠지. 자, 다에서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생각해봐.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1번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인 아래로 볼록이야. 여기가 2, 마이너스 3. 자, 근데 다에서 한 점을 줬지?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는 얘보다 한 칸 내려간 점이지. 자, 요 점을 지나는 아무 직선이나 그렸을 때 얘랑 무조건 만나냐? 라고 물어본 거야. 맞나? 아니지. 야, 이렇게 그으면 안 만나는데? 그잖아. 안 만나지? 안 돼. 두 번째 그래프 그려보자.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2, 6. 자, 근데 주어진 점은 얘보다 한 칸 훨씬 내려간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4.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참수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쪽에 점이 있는 거지?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그리는 거 간에 이 그래프랑 안 만날 수가 없지. 그래프 안에 점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맞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은 얘가 맞더라. 그러면 얘한테 4 집어넣으면 정답. 그래서 정답은 2. (20번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풀어야 돼. 그냥 2차 함수의 활용 문제 중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2차 함수의 활용 문제 중에 교과서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20번이랑 22번이야. 2차 함수 활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교과서랑 비슷한 문제.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 22번은 정말 많이 봤을 거고 20번은 처음 봤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풀면 돼. 보자. 이런 거 어려워하면 안 돼. 나 지금 이 책에서는 처음 봐서 못 풀 수는 있거든? 근데 들으면 이해될 거야. 별거 없거든. 자, 20번. 좌표 평면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한 점 P가 있었대. 요 P점의 좌표는 A, B래. 자, 그래서 이 P라는 점이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가겠대. 근데 지금 요 2차 함수의 식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므로 그리고 인수분해까지 되는 식이므로 우리는 A, B, C의 좌표를 모두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A점의 좌표, Y좌표니까 0,6이지. B점의 좌표, 한 근이니까 2,0. 여기 3,0.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때 이 상황에서 4A 플러스 2B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래.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점 P가 요 곡선, 요 2차함수 위에 점이잖아. 그럼 A, B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대입을 해보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다 라는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자동으로 나오지. 그러면 얘를 당연히 여기에다가 넣겠지. 넣으면 이 식이 4A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2 플러스 3이 돼서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5라는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지. 됐네. 2차식 나오면 끝난 거잖아. 2차식의 최대 최소값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시오. 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최대 최소값 구하시거나 똑같은 얘기야. 그게 y다 라고 써준 거랑 안 써준 거랑 그 차이일 뿐. 똑같지. 그러니까 얘 최대 최소값 구하면 돼. 얘도 2차식이니까 결국엔. 근데 A의 범위가 필요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점 P는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간댔으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럴 때 A는 X좌표지? X좌표는 A의 X좌표 0, C의 X좌표 3. 아, A는 0부터 3까지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 가 되는 거고 끝났지? 자, 꼭지점 구해보면 얘는 A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좌우 비교해보면 A에다가 0을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여튼간에 최대지. 자, 그래서 집어넣어보면 답 나오겠네. 오케이? 그래서 2분의 3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2분의 21이 나오고요. 0 또는 3 넣으면 당연히 0 넣겠지. 최대값 15가 나와서 얘네들의 차이는 2분의 9가 되겠다. 그러니까 2차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봐봐. 너희에게 있어서 이번 시험 범위에서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물론 너희가 선행을 했다면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떤 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면 너희에게 갖고 있는 것 이번 시험 범위에서 너희에게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2차식밖에 없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밖에 없단 말이야. 물론 너희가 나중에 선행을 너희가 더 배우고 하면 뭐 산술기하 평균이니 코시-슈바르츠니 뭐 이딴 게 나오겠지만 치고는 없잖아. 그럼 2차 함수 최대 최소밖에 없어. 그러면 뭐야? 너희는 어떻게든 얘를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 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겠지. (23번)
23번은 뭐 빈칸 넣기처럼 되어 있지만 그냥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이거 풀었어. 어디에서 풀었냐면 자 봅시다. 지금 문제가 n 4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4가 n-1 곱하기 n-2의 배수가 돼야 된다 라고 했어. 그러면 결론은 얘를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배수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실제로 나누라고 했는데 어디 보자. 이게 일단 빈칸 넣기처럼 해볼까? 자, 얘를 얘로 나눴대. 일단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자, 따라가자 문제. 얘를 얘로 나눴더니 n-1, n-2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6 하고 뒤에 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곱했으니까 저렇게 돼 있는 거고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로 돼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실제로 나눠봐야 이거 알 수 있는 거야? 아니지. 우리가 나머지 정도 괜히 배웠어? 지금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알려줬고 나머지만 구하라는 얘기잖아.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겠지. 그리고 n에다가 1과 2 넣어보겠지. 그지? 그래서 n에다가 1 넣으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0이 되고 a 플러스 b가 될 거고 2 넣으면 16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4는 2a 플러스 b가 되겠지. 괜찮아 얘들아? 나머지 정리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쓱 지워지니까 16은 2a 플러스 b다 라고 해서 a가 16 b가 마이너스 16이 돼서 나머지가 16x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이게 가.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자, 얘들아. 얘를, 얘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래. 아, x가 아니지, n이지.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얘가 얘의 배수꼴이면 돼. 즉, 얘의 요소 중에 얘네들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얘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 이만큼은 이미 배수 형태가 됐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신경 꺼도 되는 거지. 그럼 얘만 보면 돼. 여기까지 이래서 무슨 말인지? 즉, 얘의 요소 중에 n-1과 n-2를 갖고 있는 형태가 있다면 걔는 이미 배수인 거니까 신경 끄자고. 그러니까 지금 n-1과 n-2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니까 이만큼은 이미 통과야. 통과. 그럼 얘만 보면 되지. 자, 그럼 얘만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여기 있는 16n-16이 지금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간 거야. 얘가 n-1 곱하기 n-2의 배수여야 하므로 보이지? 자, 근데 지금 얘가 16으로 묶으면 n-1이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나가 16. 오케이? 16으로 묶었으니까 나가 16이 됐고 16 곱하기 n-1이 얘와 얘의 어떤 배수꼴이다. 이렇게 된 거지. 쓰인 거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중간에 있는 말은 다 필요 없고 자 이제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해보자. 자 얘가 이 꼴이 되면 돼. 그러면 양쪽에 n-1은 동시에 있잖아. 그럼 n-1은 신경 꺼. 그럼 남는 게 16은 n-2의 k꼴이다. 요게 성립하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지금 n이 자연수잖아. 자연수에다가 어떤 k를 곱한 게 16이 돼야 돼.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16이 돼야 된다니까 얘네 두 수는 뭐야? 16의 약수여야겠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냥 문제 쭉 내려간 거야. 그래서 n-2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 찾아야 되지. 몇이야? 얘가 16이고 얘가 1일 때가 n-2가 제일 클 때겠지. 그러니까 n의 값의 최대값은 18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가, 얘가 나, 얘가 다. 끝.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자, 정리하자. 너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시기, 어떤 식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있겠지, 나머지가 있겠지. 됐어? 그러면 이 얘로 나눴을 때 몫까지 연결된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 모양이 나왔으니까. 신경 끄고 나머지만 보는 거지. 그래서 그 나머지가 다시 한번 얘의 배수꼴이면 되는 거지. 얘만 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근데 애지간한 문제에서는 지금 얘네들의 곱형태인데 그 두 개의 인수 중에 하나는 애초에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걔는 신경 끄고 나머지만 배수꼴이다 라고 해서 얘가 제일 클 때 16, 1 이렇게 맞춰주면 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어떤 식이 또 다른 식의 배수꼴이다 푸는 방법이야. 알겠지? 자, 됐으면 다음 학교로 넘어갑시다. (117페이지에) 15번은 하지 마 그냥. 내가 풀이는 단톡에 보내줄 건데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걱정 말고. 13번 이제 귀엽지? 보이니 얘들아? 13번 귀엽다 그지? 14번 16번 해봅시다. 야 14번 이제 좀 맞춰보자. 또 나왔다 이거 그지?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 요거 14, 16번 해봅시다. 14, 16번 해결된 사람은 그 옆에 12번 하고 있어봐. 12번은 같이 풀 거거든. 네, 한번 해봐. 일단 14, 16번부터. 14번은 이제 좀 맞췄으면 좋겠어서 시킨 거고 16번은 많이 봤을 거야. 진짜로. 자, 일단 가는 음수를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넣어보자. 얘는 넣자. Z를 A 플러스 BI로 두겠지. 그럼 Z반은 A 마이너스 BI지. 그래서 가식에다가 넣어보면 Z에서 Z바를 뺐으니까 빼면 2BI 남지. 그래서 2BI에 I가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B가 되지. 근데 얘가 음수래. 그러면 자 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B가 양수구나. 허수 부분이 Z의 허수 부분이 양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됐고 중요한 건 이제 나지. 뭐 맨날 했잖아. 자 나에서 첫 번째 1 플러스 Z 제곱분의 Z가 실수래. 얘가 실수래. 그만하자. 얘가 실수래. 그러면 뭐라고? 얘랑 얘의 켤레랑 똑같다고. 똑같대. 실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A 플러스 B를 넣어서 둘이 같다. 이거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식을 만들자고. 이 자체로. 그러면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곱하면 Z 플러스 Z, Z바 제곱은 Z바 플러스 Z바 Z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딱 봐도 생긴 걸 봤을 때 얘 이항하고 얘 이항하겠지. 그래서 Z 마이너스 Z바는 Z바 Z 제곱
마이너스 ZZ 바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묶겠지. Z 곱하기 Z바로 묶어주면 Z 마이너스 Z바가 되겠지. 이거 어려워하지 마. 자, 됐다. 그러면 아까 했었다, 그지?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어. 그럼 얘가 몇이면 돼? 1이면 돼. 또는 똑같이 곱해져 있는 애가 0이면 되지. 두 가지 경우가 나오지. 됐나? 자, 그러면 얘는 뭐 이대로 냅두는 거고, 얘는 Z랑 Z바가 똑같다는 소리잖아. 근데 허수 부분인 B가 양수야. 즉 0이 아니래. 허수 부분이 살아있대. 허수 부분이 살아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을 수가 있나? 없지. 없지.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해. 그러므로 얘가 맞네. Z와 Z바의 곱이 1이다 라는 걸 알게 되지. 엄마 이해됐나? 다음 두 번째 또 해야지. 1 플러스 Z분의 Z제곱이 실수래. 얘가 실수래. 그럼 또 하겠지. 얘가 실수라는 건 얘의 켤레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 둘이 똑같다. 그럼 또 하겠지. 또 하면 Z제곱 플러스 Z제곱 Z바는, 그러니까 이걸 기계처럼 따라 적지만 말고 많이 해봤잖아. 그럼 또 이항하겠지. 모양 맞게. 그럼 Z제곱 마이너스 Z바 제곱은 Z바 제곱 마이너스 Z제곱 Z바 묻겠지. Z바 마이너스 Z. 얘랑 얘랑 유사한 부분이 있지. 그래서 얘를 Z 플러스 Z바 곱하기 Z 마이너스 Z바는, 여기 마이너스 빼내주자. 마이너스 ZZ바의 Z 마이너스 Z바.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똑같이 곱해져 있는 애가 있고 남은 애가 있으니까 두 가지. 첫 번째 Z 플러스 Z바가 마이너스 ZZ바랑 같던가, 아니면 Z 마이너스 Z바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이건 아까 했다시피 불가능한 상황. 얘가 맞네. 얘가 맞고 얘가 맞아. 근데 Z 곱하기 Z바가 1이래. 얘가 1이래. 그러면 Z 플러스 Z바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네. 이해되지? 됐다. 나 지금 두 복소수가 실수다라는 거에 의해서 Z 곱하기 Z바는 1이고 Z 플러스 Z바는 마이너스 1인 걸 알아냈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전개해보면 전개할 만하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전개하면 Z, Z바 플러스 3으로 묶고 Z, Z바 플러스 9 이거 구하래잖아. 다 하네.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9. 정답 7. 진짜 많이 풀어서 이런 유형. 이제 슬슬 될 때가 돼야 돼. 그냥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어. 이해됐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16번 해봐. 이제 가를 통해서 식을 세웠어. gx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gx 마이너스 x 제곱이래. 근데 걔네들은 차수가 같으면 안 돼. 그럼 gx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될까? 그걸 고민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여기서 쓰이는 거 다 배워서, 그리고 이 문제조차 애초에 이 문제 자체를 풀었었고, gx 어떻게 생겨야 돼? x 제곱으로 시작되는 2차식이어야 되지. 그래야 말이 되지. 그러면 그거 g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가식에다 다시 집어넣어봐. 그럼 뭔가 식이 쭉 나오겠지. 됐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일단 나머지 정리는 아직 못 쓰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아까 했던 대로 맞춰볼만 하잖아.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비교해보면 미지수 하나가 더 줄어들겠지. 이제 나머지 하나가 줄어서 하나만 남았을 때 나를 이용해서 나머지 미지수 하나 더 구하면 끝. 극복해야 돼. 꼭. 할 수 있어. 이거 12번. 천천히 한번 해봐. 이거는 거기서 A 구할 수 있어.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래. 그럼 A가 몇이겠어? 그렇지. A가 1이지. 그럼 B만 구하면 돼. 그럼 B는 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그럼 끝. 이해돼? 나 뭐 말하는지?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약간 간질간질 해야 돼. 풀릴 듯 말 듯. 실마리는 좀 잡히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16번에서 fx를 한 곡만 넘기면 돼. 그럼 이런 류의 문제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풀려. fx를 gx로 나눴더니 목과 나머지가 gx-x제곱이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는 얘보다 차수가 높아야 되니까 gx는 x제곱으로 시작되겠네. 맞잖아. 그지? 그래서 g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두자. 그럼 여기다 쓱 집어넣어보자. 그럼 이 식이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눴더니 몫이 ax 플러스 b고 나머지도 ax 플러스 b다 라고 나오지. 자, 여기에서 또 똑같은 아까랑 했던 거 똑같이 또 하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준 게 뭐 있어? fx의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래. 이거 전개하는 거 미친 짓이잖아. 문자가 두 개씩이나 있는데. 최고 차항과 상수항 정도는 비교하면 좋다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변에 최고 차항은 얘랑 곱한 거지. 그러니까 A가 몇? 1.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 곱이만 넘기면 돼. 한 곱이만. 그러면 문제 풀리거든.
요렇게 됐지. 그러면 나 B값 하나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용하면 B값이 나오겠지. 나에서 대입값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한테 X자리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25가 나온다 라고 식을 세우겠지. 그래서 X자리에다가 2를 넣어보면 얘는 F2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될 거고 얘는 2 넣었으니까 6 플러스 B, 2 플러스 B, 2 플러스 B. 요거 계산하면 돼. 분수 나서 좀 짜증은 나겠지만 그렇다고 못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뭐 계산은 양변에 4 곱한 다음에 하면 되겠지. 그래서 구해보면 B값이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올 거야. 그러면 GX가 완성이 되는 거지. GX는 X제곱 A가 1이었지?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9였다. 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fx도 완성이 됐지. fx, 지금 fx를 구하랬으니까 여기다가만 넣는 게 낫겠네.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9였단 거지. fx 완성이 됐고, 그럼 이제 거기다가 1 집어넣으면 정답. 그래서 f1이 넣어보면 4분의 21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분모분자를 더한 정답은 25다. 이렇게 끝. 재현아,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서 딱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였지. A가 1이라는 것만 찾았으면 끝나는 거였잖아. 그치? 이 뒤에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계산이 좀 귀찮으니까 내가 생략했던 거고. 그치? 요것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상수항이나 최고차항은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하는 게 좋아. 동의도 이해됐지? 응. 요건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전 페이지 12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요런 게 혼자 풀면 좀 빡센데, 수영이 이거 풀었냐? 네. 나와? 네. 응. 자, 12번 봅시다. 좌표 평면에 점이 뭐 여러 개 찍혀 있어. 원점이 이렇게 있었고, 첫 번째 A점이 2,0. 뭐 이 정도로 잡을까? 너무 적나? 이 정도로 잡자. 자, A점이 2,0으로 있었고, C점이 0,2. 자, 요걸 기준으로 B점은 2,4. 뭐 이쯤으로 잡을게.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서 뭐 이딴 도형이 하나 있었대. 됐지? 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y는 k라는 선을 하나 그었대. 자, y는 k라는 선을 그어서 여기에 교점이 하나 있을 거고 원점과 b를 이은 선과의 교점이 하나 더 있을 거고 얘랑 교점이 또 있겠지. 걔네들을 DEF라 했다. 야, 요 상태.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어디의 넓이를 S1, S2, S3라고 했는데 그거를 쫙 보면 얘가 S1이고 얘가 S2, 얘가 S3, 얘가 S4 이렇게 있는 상태. 자, 이때 문제에서 맨 마지막 줄에 쟤를 구해보래.
이 상황이지. 자, 그럼 얘들아. 얘네들의 여튼 넓이를 실질적으로는 못 구해도 표현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러려면 좌표를 알아야 길이를 구하겠지. 좌표를 좀 찍어주자. 자, A점의 좌표 알고 있고, C점의 좌표 알고 있고, D점의 좌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D, E, F만 표현하면 되겠어. 자, 표현합시다. D점의 좌표는 0,K지. 간단하지? 자, 다음 E점의 좌표는 일단 요 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지. 근데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다. 원점을 지나는 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식이 뭐야? y는 2x요. 어렵지 않다, 그지? 그럼 y는 2x 위에 한 점인 2가 y좌표가 k지. 그럼 y가 k일 때 x값은 뭐야? 2분의 k다, 그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 2분의 k, k. 다음 얘는 x좌표는 2, y좌표는 k. 자, 됐다. D, E, F의 좌표 다 찍었어.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봐봐. 물론 구하자고 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4개의 영역 중에 넓이 구하기 그나마 쉬운 건 얘랑 얘지. 왜? 삼각형이니까. 그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S2는 뭐 사다리 꼴인데요? 뭐 구하면 상관없어. 그래도 상관없지만 S2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좀 더 쉽겠어? 직사각형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됐지? 다음 얘는 그냥 삼각형이니까 구하면 되고 얘가 제일 골치 아프지? 근데 얘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보이나? 요 삼각형에서 S1을 빼면 되지. 그게 더 편할 테니까.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넓이를 다 표현해 볼게. 자, S1. 자, 이렇게 생긴 S1. 자, 요 길이는 K지. 요 길이는 2분의 K지. 괜찮나? 자, 그래서 S1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K겠다. 해서 4분의 K제곱. 어렵지 않지? 자, 다음 S2는 방금 내가 말했듯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S1을 빼면 표현이 될 거야.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K. 오케이? 2K에서 4분의 1 K제곱을 빼면 되지. 계산 못하니까 여기서 냅두면 되지. 얘가 S2. 됐어? 자, 다음 S3. S3 이렇게 생기네. 자, S3는 자, 요 길이는 2-2분의 K. 괜찮나? 얘의 X좌표에서 얘의 X좌표를 빼면 이 길이 나오니까. 그렇지? 자, 다음 요 길이는 뭐야? 4-K지. 얘의 Y좌표인 4에서 얘의 Y좌표인 K를 빼면 되니까 4-K. 됐다. 자, S3는 2분의 1 곱하기 2-2분의 K 곱하기 4-K. 자, 얘는 계산할 만 하겠다. 계산하자. 요거 전개 먼저 해주면 8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2분의 K제곱 이니까 전개, 거기다 2분의 1 곱해지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K니까 쭉 써자. 4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 괜찮니? 자, 얘가 S3. 자, 마지막 S4. 자, 얘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S1을 빼면 되지.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는 2 곱하기 2 맞니? 나누기 2까지 하니까 2에서 S1을 빼면 되지. 됐나? 자, 1, 2, 3, 4 다 표현했다.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하자. 뭐하래?
S1에서 S3 빼서 제곱, S2에서 S4 빼서 제곱. 자, S1에서 S3를 빼면 지워지지? 그럼 뭐만 남어? 2K-4의 제곱만 남겠지. 괜찮니? 자, 다음 S2에서 S4를 빼면 얘 또 없어지지. 그럼 뭐만 남어? 2K-2의 제곱만 남지. 따라서 근데 그 제곱한 거를 뭐 하느냐? 더한 값의 최소값. 얘네들을 더한 값의 최소값. 그러면 뭐야? 또 최대 최소 나왔으니까 2차식이면 끝난 거지. 보니까 2차식 나오네. 전개하자. 4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 정리하면 8K제곱 마이너스 24K 플러스 20이므로 얘는 2차 함수에 의해 K가 몇일 때? 2분의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꼭지점 보이지 얘들아? 2분의 3인 거? 마이너스 16분의 마이너스 24. 그지? 집어넣으면 되겠지?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정답.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나오더라. 끝. 그러니까 손이 어찌 보면 많이 가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나쁘지 않지. 요 정도가, 그러니까 봐봐, 생각을 해봐. 아까 전에 풀었던 이 전에 학교에서 20번이나 22번 요게 아까 내가 뭐라 그래서 2차 함수에 활용해서 되게 쉽게 나온 형태라고 했었잖아. 그지? 얘들아,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뭐야? 풀어보니까 2차 함수 활용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풀어보면 알겠지만 아까 전 학교에 20번, 22번이 선녀지.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자, 정리됐으면 넘겨서 이번에는 조금 약간은 넌센스스러운 문제 하나 해보자. 그리고 일단 17번 하지마. 그냥 하지마. 신경 꺼. 하지마. 19번 한번 해보자. 19번.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문제의 힌트는 첫 번째, XYZ는 자연수다. 두 번째, X는 Y 이상이고 Y는 Z보다 크다. 요거를 잘 활용해서 풀어야 돼. 한번 해봐, 얘들아. 그리고 거기 첫 번째 줄에 있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 마이너스 3XYZ. 어디서 많이 본 식이다, 그지? 일단 19번을 보고 이 식을 떠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 어찌 보면. 점프 한번 해볼까? 바로 일로 가자. 지금 그 문제 풀면서 요 식이 안 써져 있으면 아직 좀 약간 모자란 거야, 아직. 경험치가. 이 식이 써 있어야 돼. 문제를 못 풀었어도. 이 식으로 바뀌는 거 이해되지? 얘들아? 왜냐면 이 변형식, 알다시피 이 변형식이 쓰이는 용도가 뭐야? X와 Y의 관계를 알아야 될 때 이 식을 써야 되는 거거든. 이 변형식의 의가 있는 의가 XY 사이, XYZ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야 할 때 이 식을 쓰게 돼. 알잖아, 얘들아. 그래서 뭐 정삼각형 이런 거 할 때 이 식 쓰잖아, 그지? 기억나지, 얘들아? 정삼각형 이런 거 할 때 특히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2분의 1은 거슬리니까 양변에 2를 곱하자.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약간 넌센스 느낌이라고 했거든? 이렇게 쓸게. 자,
53이 소수야. 그러면 결론은 얘가 좀 덕지덕지 더럽지만 여튼간에 얘랑 얘를 곱한 게 53 곱하기 2래. 물론 얘를 106으로 봐서 106 곱하기 1로 봐도 되지만 XYZ가 자연수라며. 그럼 얘들아, 자연수 3개를 더한 값이 아무리 작아봤자 몇이야? 3이지. 물론 얘는 3도 안 돼. 왜? Y가 Z보다 크니까. XYZ가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네 둘 중에 하나는 2고 하나는 53이라는 얘기지. 됐니? 근데 얘가 2가 돼야 안 돼. 죽어도 안 돼. 왜? 얘는 최소 몇이야? 생각해봐. 문제 조건까지 따져서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이거잖아. 이거 맞나? 이 문제 조건에 맞춘다면 얘는 최소 몇이야? 5. Z가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1, X랑 Y가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20. 얘는 최소 5야. 그러면 얘가 몇이어야 돼? 53. 야, 근데 얘는 제곱식이나 있는데 얘보다 훨씬 큰 거 아니야? 아니지. 왜? 얘네 둘이 뺐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최소값은 1이고 얘도 최소값 1이고 얘도 최소값 1이겠지. 자연수의 제곱의 제일 작은 값은 1이니까. 그러면 이거 최소 3이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말이 될 수가 있지. 왜? 얘 때문에. 자, 이 세 개 중에 딱 하나 유일하게 0이 될 수 있는 애가 있지. 누구? 얘. X랑 Y가 같으면. 그러면 결론 뭐야? 여기에서 X랑 Y가 같은 거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1이어야 되지. 그래야 여기가 2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Y가 Z보다 커. 그러면 Y는 Z보다 딱 1 큰 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뺀 게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일 테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X도 Z보다 딱 1 큰 수면 뭐 마이너스지만 제곱하면 1일 테니까. 이해됐어? 뭔 소린지?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3인데 여기에서 X랑 Y는 같고 Z는 Y보다 1 작은 수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이 X, X, 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바뀌지. X랑 결론은 뭐야? 이 문제의 결론은 X랑 Y는 같고 Z는 Y보다 1 작은 수라는 거지. 이게 결론이지. 그래야 저게 말이 되거든. X는 18, 그럼 Y도 18, Z는 17. 그래서 X-Y 플러스 Z는 17이 정답.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경험에 쌓이면 얘들아. 이 변형식을 쓰는 문제 중에서 너희가 가장 쉽게 하는 게 정삼각형이잖아. 그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3ABC와 같다. 이런 거. 그러면 그냥 풀지도 않고 정삼각형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그지같이 낼 수도 있다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125페이지까지. 125. 왜요? 왜요라니? 125까지.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얘들아.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물론 바쁘겠지만 그냥 하루에 한 해 푼다고 생각해. 그럼 맘 편해.